이번 시간에는 품사의 정의와 체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품사의 정의입니다. 품사는 단어의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은 것을 일컫는 말로서 분류는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형태상의 구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가변어와 불변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변어는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 조사를 포함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들은 불변어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서술격 조사는 뭐뭐이다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 기능상의 구분은 다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체언은 격조사가 붙어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는 말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야기하며 용어는 단어들 중에서도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말들을 묶어놓은 걸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식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는 단어들을 이야기하며 관계어는 자리성이 있으면서 그 뒤에 오는 말과 다른 말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법적 관계나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독립어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능상의 구분은 다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언을 포함하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 수식어는 관형사와 부사, 관계어는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상의 구분 중에서 체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볼 예정인데, 다시 체언은 명사와 대명사, 수사 이렇게 3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 중에서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나타낸 말이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단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체언 중에서도 명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의 종류는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명사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의 특성은 단어의 형태가 바뀌지 않으며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조사와 결합이 가능한 것이 명사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 범위에 따라서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명사는 어떤 속성을 가진 대상을 두루두루 가리키는 명사를 말하며, 고유명사는 다른 격글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징적인 하나만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 명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와 관련된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수신들, 한철수와 같은 표현들은 제한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는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명사는 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의존명사는 반드시 관형어와 함께 쓰이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 한 번 더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아니면 생명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아까 의존명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가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의존명사는 이처럼 5가지의 종류로 다시 분류하게 되면서 시험에 좀 가장 많이 나오는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서술성 의존명사는 말 그대로 서술성을 가지는 이다와 결합해서 쓰이는 경우를 서술성 의존명사라고 하고, 부사성 의존명사는 여기 붙어가지고 서술어를 수식해서 부사어로 기능하게 하는 의존명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 같이 이런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성 의존명사는 이름 그대로 단위를 나타내는 말, 보편성 의존명사는 두루두루 쓰이는 의존명사, 주어성 의존명사는 주어의 의미, 주어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의존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각의 예들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 미지칭과 부정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다시 1인칭, 2인칭, 3인칭, 죄기칭, 자기를 다시 가리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는 사물과 장소, 미지칭과 부정칭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명사의 특성은 관형사 수식에 제약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명사 같은 경우는 관형사 수식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지만 대명사는 제한적으로 수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적이고 형식적이며 주관적인 특성, 그리고 죄기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명사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 수사입니다. 수사의 종류는 양수사와 서수사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양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고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서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의 특성은 특수한 경우에만 관형어의 피수식, 관형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접두사와 접미사와 결합이 가능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사적 성격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차례를 나타낸 말이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면 명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집 첫째는 철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명사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품사와 체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